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어디까지 많이 하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또 베일리 기포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세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2.32% 하락한 89,000대, 9만대까지 깨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추세가 계속해서 일단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10만을 갖다 강하게 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만을 강하게 깼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반등이 안 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요점 있죠. 그래서 직전 저점이었고 여기가 직전 저점이었고 직전 고점이었던 요 라인 때까지 봐야 된다. 즉 말해서 내려오는 폭을 본다면 적어도 74,0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금 더 많은 하락세가 연출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폭 자체를 본다면 적어도 한 17%, 20% 이상의 또 하락세는 또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내려오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이거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러셀이죠. 러셀 같은 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러셀 같은 게 러셀 퓨처 있죠. 이것도 지금 이제 0.8% 정도 떨어지면서 그 200일선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러셀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 역시도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까지는 반등이 바로 나오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많이 흘러내릴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원래 가던 추세 있죠. 가던 방향으로 한번 꺾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려오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추세가 꺾인 대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많죠. 이때까지는 이쪽으로 관성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부터는 다른 관성을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오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에서 자, 아무래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바닥이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아무래도 요 정도 되겠죠. 직전 고점이었던 요런 라인 때, 자, 그때가 보면 3천 정도를 지켜내야 되는데 3천을 지켜지 못하면은 하락세는 좀 더 깊어진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오려냐면 이 정도까지도 봐야 된다. 뭐 2200까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등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번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 금리라든지 자, 엔비디아가 큰 폭의 일단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은 한은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는 금리 인하밖에는 지금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XRP 한번 보겠습니다. XRP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런 나인테에서 박스권이 계속해서 움직일 거다. 자, 그렇게 말을 했고, 자,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내려왔던 보면은 이까지도 지금 이제 무너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박스권, 지금 말해서 요 위에 있던 라인대 있죠. 요 라인 때하고 지금 요 라인 때, 그 라인 때에서 움직이지 않겠는. 그래서 이 라인 때 이불대를 갖다 지켜주는지 그걸 일단 이번에는 관찰해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마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마인도 여기까지 많이 내려왔죠. 일단 3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30불대를 만약에 깨게 되면은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라인대가 본다면 요 라인대 정도 되겠죠. 직전 고점에 있던 라인대 20불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만약에 30불대에서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강하게 하락이 된다면 조금 하락세는 깊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좀 하락세가 더욱더 강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베일리 기포트는 TSMC, ASML에 대해서 투자를 늘린 한편 엔비디아는 칩 산업의 에르메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일단 명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베일리 기포트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들의 일단 성공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베일리 기폴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2025년도 9월 기준해서 지금 102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15조 원 정도 갖다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다. 106개 회사에. 자, 그 회사를 본다면 뭐 어펌도 있고 알리바마, 스포티파이, 템파스 AI, 와이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뭐 수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만큼 오랫동안 일단 투자를 하고 있다. 10년 이상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 지금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 아마존, ASML, 테슬라, 자, 이런 회사를 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좀 유명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항상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시게 되면 실제 투자자들은 분기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투기꾼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면서 감정의 변화와 뉴스 흐름에 대한 과잉 방어로 인해서 가격이 요동이 친다. 자,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 분석인이 주가 차트를 통해서 예측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장기로 봤을 때, 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인데 8.691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0.19% 정도 갖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좀 약간의 일부 정리를 했죠. 2016년부터 가지고 있었다. 상당히 오래 갖고 있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고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메르카토 리브레 이런 것도 우루과이 회사인데 소비재 이커머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10년이 훨씬 넘었죠. 6.5%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갖고 있으니까 이건 한 3년 정도 됐고, 자, 아마존 마찬가지죠. 이때 13년부터 갖고 있다. 거의 10년이 다 넘었다는 겁니다. 스포티파이 18년, 그 다음에 쇼피파이 이런 것도 17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것이 벨리 기포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갖고 있었다. 그 다음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것도 2020년도. 그 다음 앱러빙 역시도 2024년도. 넷플릭스 2015년도 10년 됐고. 그 다음에 PDD 홀딩스 19년. 그 다음에 누홀딩스 2021년도. 자, 가장 빠른 것이 지금 이제 2024년도 한 1년 정도 된 거죠. 그 다음에 메타 역시도 12년부터 갖고 있었고. 로블록스 2021년도. 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산업별로 어떤 식으로 일단 투자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기술주에 역시나 많이 한 33%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소비재에 20%, 커뮤니케이션에 한 14%, 그 다음 헬스케어에 7%, 금융에 6%, 산업재 인프라에 4%, 기타에 한 2에서 3%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투자관리회사인 벨리 기포트의 파트너인 마크 어커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헌과 그의 경영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아무래도 30년 동안 칩 시장을 추적해온 어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장기 글로벌 성장팀을 이끌고 있는데 자, 기업을 평균 8에서 한 10년 정도 매우 장기간 동안 보유한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스코박스 아시아에서 엔비디아, TSMC, 몬크레르와 같은 고급 브랜드를 아우르는 확신에 찬 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졌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근에 기술주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벨리 기포트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확신하는 주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어커트에 따르면 회사는 AI가 세계의 주요 투자 태미가 되기 전부터 훨씬 전 10년부터 이 주식을 보유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젠슨 황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자 기업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 어커트는 엔비디아가 다음 실적 발표 이후의 미래까지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보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30년, 35년을 생각할 거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는 지난 3년간의 매출이 2배로 늘었는데 자, 이 회사는 규모로는 전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들은 최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큰 폭의 지금 이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경쟁 측면에서 어커트는 투자자들이 아시아를 갖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초 중국 모델의 제조업체인 저사양 칩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던 딥시크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시아가 아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중 반도체 경쟁이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진출을 노리는 것은 결국 중간 지점에서 타입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타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엔비디아의 또 수출길이 열리면서 매출의 등재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벨리 기포트가 실질적으로 투자했던가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를 2013년도에 투자했죠. 자, 그래서 그때 가격을 본다면 0.28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많이 저점에서 액분이 있었으니까 액면 분할이 그 정도에서 186달러나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10년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72,000%를 갖다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10년을 들고 있었더니 우리가 10년
10년 동안 이 정도 수익이 나냐? 수익이 안 나죠. 자, 물론 수익이 안 나면서 10년 동안 또 꼬라박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된 회사를 가지고 꾸준히 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에 일단 봉의를 나타내고 있다. 10년 동안 있으면 우리가 다 갚으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들이 ASML과 TSMC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ASML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를 갖다 장비하는 회사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TSMC 당연하겠고, 자, 메모리 칩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상품화된 희귀한 장기적인 승자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두 회사 모두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하는 리더십의 팀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벨리 기폴트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TSMC에 대해서는 TSMC의 입지가 본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 수많은 사람들이 TSMC를 모방하려고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 칩 공장에 팹을 건설할 때 대만에서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자사의 기준을 충족하기로 결정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행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ASML의 입장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소그래픽 공급망의 최상단이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과학적인 부분이며 복제하기가 가장 어렵다. 자, 자기만들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TSMC하고 ASML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명품이라든지 소비자 브랜드, 몽크렐이라든지 무타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보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무타이와 같은 그런 소비자, 고급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몽크렐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 그 다음에 재킷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는 제조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름이 여전히 가장 큰 매력이다. 자, 중요한 것은 브랜드라는 거죠. 브랜드. 그래서 사람들이 버킨과 캘리백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데 있는데, 자, 많은 이유가 결론은 브랜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회사의 몰락에 대한 예측을 반복적으로 어기면서 오랫동안 보유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 소유권들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즈니가 공격할까봐 또 HBO가 공격할까봐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 역시도 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회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브랜드 회사다. 남들이 침공할 수 없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ASML, TSMC,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 마찬가지죠. 몽크렐, 무타이, 넷플릭스 자기만의 회사를 갖고 있다. 남들이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수익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회사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저 YTD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요 밑에 있는 거죠. 이것이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한 13% 정도 상승했는데 요때 일단 거의 비슷하게 같이 출발했죠. 1월 1일 날. 자, 그랬던 것이 엔비디아는 34%, TSMC가 39%, ASML이 45%로 이렇게 상승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P 500보다도 월등하게 많지 한 3배 정도를 다 많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즉 말해서 기술주 중심으로서 반도체 중심으로서 흘러가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약간의 수익률이 저조가 된다 하더라도 S&P 500 지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승폭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